딸바보 주식입니다. 지난주 비욘드미트는 3분기 실적 쇼크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성장률이 전년 대비 2.7%로 성장률 둔화를 보였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주가는 급락 후 정체 중입니다. 오늘은 비욘드미트 5편 3분기 실적 쇼크 기회일까 편입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3분기 실적 쇼크. 두 번째, 유통 채널 지속 성장, 식당 채널 부진. 세 번째, 성장 큰 그림. 네 번째, 성장 밑그림. 다섯 번째, 목표가 하향입니다. 비욘드미트는 지난주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 영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기대했으나 회사는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CEO 이던 브라운은 코로나로 일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었지만 회사 성장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부문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통 채널은 여전히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식당 채널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통 채널은 코로나에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미국이 전년 대비 40.5% 성장, 인터내셔널이 26.7% 성장했습니다. 다만 식당 채널이 미국이 11% 하락, 인터내셔널이 65% 급락했습니다. 코로나에도 미국은 25% 성장했고요. 인터내셔널은 45% 급락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 사재기가 없어지면서 유통 성장률도 2분기 성장률보다는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식당 채널은 코로나 영향권에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회사는 성장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미국은 25%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주가는 악재를 일시에 반영했습니다. 소비자 구매 패턴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침투율 높아지고 있고 구매 빈도, 재구매율 지표 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푸드에 대한 디맨드는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회사는 성장의 핵심인 채널 확대, 고객 확대, 해외 진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미션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 환경도 ESG 사업에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성장 밑그림으로는 중국, 유럽 캐파 확장, 피자헛, 맥도널드 등 글로벌 체인 파트너십 강화 등이 있습니다. 맥도널드는 지난주에 맥플랜트를 출시하면서 비욘드미트와 생산 콜라보를 통해 제공한다고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피자헛은 지난주에 비욘드미트와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월마트 채널 확장은 지난 9월 2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3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 주가는 300달러에서 180달러로 조정합니다. 이는 코로나에 따른 매출 추정치 하향 조정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하락하여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생했습니다. 주식은 호재가 가득하고 주가가 급등할 때 살 수도 있고 악재가 가득하고 주가가 급락할 때 살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가 급락 시기에 할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번 비욘드 미트 실적은 제 개인적 추정치를 하회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유통 채널 성장이 식당 채널 감소폭을 상당히 만회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악재를 반영했고 중장기 그림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비욘드 미트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입니다. 친환경 푸드의 선두주자이고 그동안 보여준 성장세, 그동안 쌓아온 파트너십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주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은 실망스럽습니다. 다만 회사 큰 그림은 변화가 없습니다. 주가는 악재를 상당 부분 반영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기대치는 일정 부분 낮추되 중장기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비욘드 미트 5편 3분기 쇼크 기회인가 편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챙겨봅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